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오늘도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 전 의원님도 사실은 뭐 가수시잖아요. 앨범 내. 엉터리 가수. 뉴스쇼 청취자들은 다 아시는 사실 가수세요. 밖에 이은미 씨 지금 와기에 네. 대기하고 계시죠. 예, 아유, 반가웠어요. 악수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어요. 예, 옛날에 같이 노래도 불렀어요. 아, 같이? 언제 어디서?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네. 아, 친분이 있으시구나. 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이은미 씨 노래 중에. 역시 애인이 있어요. 역시 애인이 대표곡 아니에요? 아우, 딱 한 소절 가능합니까? 아유, 이은미 씨가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없으면 이은미 씨가 몰라도. 있으니까 네. 듣고 계시니까 밖에서 지금 이따가 그 노래는 CD로 네. 듣는 것으로 하고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정두원 전 의원하고 뭐 이은미 씨 얼굴 보러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가셔야 된대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누르고 가셔야 이게 뉴스쇼에 힘이 된답니다. 그래요. 자,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국감 얘기부터 해보죠. 국감. 네. 예.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 국감. 여느 때보다는 조용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단연 발구는 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고요. 예, 유치원 비리. 예, 또 야당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했더니 예. 역시 야당에서도 이제 이슈를 제기했어요. 유민봉 의원이 고용세습 문제. 서울교통공사. 예. 행간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예. 예,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오래 끌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직 이제 감사 결과 지켜보자. 서울시 입장은 그거거든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대기업 소위 이제 그 민노총, 한국노총 같은 귀족 노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이야 뭐 사기업이니까 거기에서 자기 직원 자녀 채용하든 말든 뭐 그건 일단 둘째라 치더라도 이건 지금 공기업, 공사인데 공사 직원들이 자기 자녀 친인척에게 유리한 점수를 줘서 채용했다는 게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파장일 거다. 사실이죠. 사실로 드러난 거고요. 지금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에도 다 그런 관행이 있어 왔다. 노사협약에도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문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게 만약 그러면은 사실로 서울교통공사뿐이 아니다. 이게 뭐 마치 사립유치원도 지금 일파만파 퍼지듯 여기도 그랬다, 저기도 그랬다, 저기도 그랬다. 이게 드러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이런 거야말로 진짜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귀족노조가 우리나라 좌파 기득권 세력인데 국민소득 랭킹 상위 10%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중에서도 대기업 연봉이 뭐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그런 집단인데. 아니 근데 뭐 돈 월급 많이 받는다고 노조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노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고용 세습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사실이라면. 그래서 좌파 기득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재벌이 우파 기득권 세력이라면 귀족 노조는 좌파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우리나라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럼 지금 한국당에서 지적한 이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세습 문제가 일파만파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뭐 개선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얼마 남았죠, 국감? 국감이 끝나고도 계속됩니다. 이 이슈는. 끝나고도 계속될 것이다. 이거 지켜보죠. 이게 이제 끝부분에 지금 터진 것 같고 그 앞에 사립유치원 얘기 있었고. 유치원 문제도 국감 끝나고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클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 벵갈 고양이 등장했던 것도 이슈가 됐고 뭐 백종원 씨, 선동열 감독 이런 튀는 증인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걸 속된 말로 잡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그냥 스스로 이제 수준을 드러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폭로한 거죠. 뭐 그런 경우는 국감 때 많이 나옵니다. 벵갈 고양이 같은 거? 근데 벵갈 고양이는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몸이 오글거려 가지고 너무나 유치해 가지고 도대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데리고 왔을까요, 김진태 의원? 데리고 오려면 퓨마를 데리고 와야지. 퓨마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고양이는 거기 왜 데리고 무슨 죄야 고양이가? 시선 끌라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증인 그거는 무리수. 언론의 탓도 있죠. 아, 그래요? 그래야지 찍어주고 내주거든요.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점잖게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면은 그런 건 묻혀갑니다. 그냥 카메라도 점잖은 질의는 그냥 지나가고. 아하. 그러니까 튀어야지 이제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그 좀 책임이 있죠. 책임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든 소리를 질러서 대판 싸우든 뭐 증인을 튀는 벵갈 고양이 같은 걸 데리고 오든 뭔가 어떻게 튀어야 된다는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요약하면 정책 질의는 별로 조명을 못 받고 정쟁 질의가 조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쟁으로 가게 되죠. 언론도 반성해야 돼요. 국민들도 어느 쪽을 봐야 되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 말씀이세요. 자, 국감 얘기 잠깐 했고요. 정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을 들여다보면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은 곳은 뭐니 해도 한국당.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조강특위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놓고 끝장 토론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 작업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끝장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혹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끝장 토론이 필요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는 이미 결론을 냈거든요. 자기가. 박근혜 탄핵 과정은 졸속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탄핵 과정이 졸속이었다? 문제가 있다. 근데 전원책 변호사는 그 국정농단 국면에서 아주 신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무슨 얘기 하는지. 그게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자충우돌 우왕좌왕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 또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분들, 그 세력들이 많이 입당했다면서요. 한국당에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입당할 필요도 없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축은 태극기 부대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10%대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게 지지율.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지율을 올리려면 옛날에 돌아갔던 건전보수 중도 세력을 다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영태 사무총장은 개혁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강경보수 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내심 당혹스러울 겁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 전원책 조강특위, 전원책 변호사 이거 앞으로 인적쇄신 조강특위는 사실은 조직 강화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인적쇄신하고 물갈이 하겠다 이러고 세모를 드리겠다 이러고 들꽃 같은 분을 모시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전체가 아니겠지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김병준 비대위는 이미 간을 다 봤고 전원책을 간을 보는데 이럴 때는 말을 줄여야 되거든요.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섭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뉴스쇼에 와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간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 이거 보니까 친박이네. 저는 지금 요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친박들이 굉장히 요새 좀 안심할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 저 썰전 나가서는 신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비난하더니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저 박근혜 탄핵 과정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새누리당 폭망의 시발점이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있죠. 이제 사실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도 있는 헌법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버텼던 큰 이유였거든요. 물론 집권 과정에 그 실천을 못했지만 다시 그거를 비난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건 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향적인 게 아니라 퇴행적인 거죠. 진일보가 아니라 후퇴다. 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이미 이거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종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또 이 단어 종쳤다는 얘기가 너무나 남발돼서 미안한데 저는 사실 이미 사태가 다 벌어진 다음에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종쳤어요.
아니 사실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 정치 경험 가지신 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위가 떨어지고 무게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성공하려면 본인들은 아무 공직을 맡지 않겠다 나는. 제가 그 질문 했어요. 전원책 변호사 여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그 1%도 안 하겠다라고 모든 가능성을 덮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힘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대죠. 이게 옛날 사카모토 료마나 중국의 차이어는 일체 공직을 안 맡겠다는 선언을 해가지고 그럼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유신을 성공하고 그런 경우 힘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은 이제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냥 누구든 그냥 그렇죠. 눈치 안 볼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을 내비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 황교안, 원희룡, 오세훈 이런 영입 작업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쪽 조직특위 하고 있는 동안 그 영입 작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영입이 아니죠. 옛날에 돌아갔던 사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어떻게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희룡 지사는 뭐 또 부정적인 태도고 오세훈이나 황교안 들어오겠죠. 황교안은 뭐 지금 못 들어와서 좀 안달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영입이라 그러지 않아요. 신진 인사를 영입한다 그러지. 옛날에 갔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는 건 복귀죠. 복귀. 원희룡 제주지사는 복귀 할 거라고 그 보세요? 사람이 복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지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나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거 때 민주당 입당까지도 시사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민심이 지금 한국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저는 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워낙 계속 오르내리길래 얘기가 좀 물밑으로 된 줄 알았어요. 원희룡 지사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리는 그림은 빅텐트 같아요. 바른미래당까지 다 흡수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같은 얘기인데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는 게 어떻게 빅텐트입니까? 다시 옛날 새누리당이 되는 거죠. 빅텐트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건전보수 떠나간 건전보수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끌어들이는 게 빅텐트거든요. 그리고 거긴 신진 인사들이 영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진 인사가 영입되기 누가 올라 그러기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야지 빅텐트라 그러지. 돌아온 사람들 다시 오는 게 어떻게 빅텐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언어예요 이런 게. 복귀 텐트군요. 그럼 복귀 그렇죠. 텐트.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가 그 정도는 될까요? 근데 복귀 텐트는 될까요? 복귀 텐트도 결국 이제 총선을 앞두고나 되지 내년 전당대회 같은 이제 총선을 많이 놔둔 시점에서는 되질 않죠.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 뉴스닥 질문거리 오늘 월간 질문거리가 많은데 마지막 청취자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유시민 작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정치를 또 복귀네요. 오늘 키워드가 복귀네요. 복귀를 할 거냐 말 거냐 많이 궁금들 하신가 봐요. 근데 이준석 위원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국무총리로 복귀할 거다. 단언컨대 이러면서 후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정치를 떠난 그런 이유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권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는 다시 풀었으면은 대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권 시즌에 들어갔는데 유시민 작가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래도 난 안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본인 해요. 근데 지금 유시민 굉장히 인기 좋고 이미지 좋아졌거든요. 아주 인기 좋죠. 저는 굉장히 결국 막판에 가면 굉장히 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하셨는데도 그게 이제 사실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또 오히려 더 언어죠. 그러니까 고수의 고단수 언어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간다 그래야지. 나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소위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씹는 사람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굉장히
위상을 높이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진정성 있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간 그걸로 인해서 더 플러스가 될 거다. 더 플러스가 되고 더 있잖아요.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국무총리 나가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국무총리는 대권을 가는 무덤이죠. 국무총리 그건 안 받을 거다. 네. 저는 아까 한교안 총리도 잠깐 나왔지만 한교안 총리는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숙해야 될 사람이 지금 정착했다는 건데 어쨌든 국무총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받게 되면 그건 대권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여론이 어떻게 지지하느냐가 복귀냐 아니냐의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월간 진행을 하고요. 나가시는 길에 이은미 씨하고 악수 한번 또 다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